묘월 임수하겠습니다. 이제 목화토 금수로 사주를 간목, 을목 계속 안 하면 이제 사주가 조금 수도 나왔다, 목도 났다, 중구난방이지만 일단 좀 그때그때 보고 이제 좀 새로운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사주를 하는 거니까요. 묘월의 임수예요. 이제 묘월의 임수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목을 키운다. 그죠?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거고요. 임수는 목을 키우는 게 수생목이기 때문에 본업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목은 뭐예요? 천간으로 병화가 투간되어서 임수가 병화를 투간시켜서 목을 키우는 게 최상이에요. 간목도 임수 병화 보고 임수 있으면 좋지만 임수는 목을 키울 때 병화를 봐야 태양을 봐서 목을 키운다. 그러면 목이 잘 자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주는 묘월이고 갑인이라는 목에다가 인묘로 있으니까 목이 많은 거예요. 그죠? 많은 거죠. 그래서 목을 키우는데 월에 내 임술 술토 땅에서 정화를 투출시켜서 간목을 태우고 있는 사주예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물로 목을 키우는 거지만 내 일지에서 정화를 투간시켰기 때문에 목을 태우는 거다. 그러면 간목은 못 키우는 거예요. 간목은 뭐예요? 정화만 보면 계속 목생활을 해서 살신성인으로 나를 쪽에서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갑경에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금이 간목을 해서 정화를 해서 태운다, 금을 녹인다,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묘월에 목왕절에 정화를 투간했기 때문에 목을 태우는 거라서 갑인목은 못 키운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쨌든 목을 키우기 위해서 술토는 무슨 토예요?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들었기 때문에 정화도 들어있어, 돌도 들어있어, 또 조토야. 그래서 척박한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 땅이 내가 이 목을 키우고 싶은데 이 땅이 물이 없어, 불이 들어있어, 돌만 있어. 옆에 신금까지 있어서 신유술로 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열심히 이 땅에다 물을 주어서 정화하고 정임합을 해요. 그럼 목으로 가지만 어쨌든 내가 금생수를 해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여기서부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를 토생금, 금생수에서 내가 할 일이 목이다. 근데 정화가 있어. 그럼 내가 어쨌든 정화를 합을 해서 목을 태우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임합 때문에. 그죠? 그럼 정화가 없었으면 내가 열심히 술토 땅에다 물을 주어서, 물론 지지 속에 정임합하고도 합은 하지만 그건 암합이라서 겉으로 합하고는 조금 틀려요. 암합이라는 건 암이 어두울 암자니까 합할 때는 안 보이는 데서는 합을 하지만 이거는 드러내놓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러내놓고 합을 하느냐? 정화 너 목 태우지 마 하고 합은 하지만 그럼 내가 물을 줘서 키우는 역량이 작아진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상으로는 묘월에 목 많은 때에 무술이라는 큰 산에 나무가 많아. 꽃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는데 불나게 생겼으니까 뭐예요? 간목이 목생화하면 나무를 태운다, 산에 불 낸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정임합을 했다. 그럼 사명감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수생목해서 목생화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화는 간목을 태워서 간목은 못 키워요. 그죠? 물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임합으로. 그럼 묘목은 또 뭐예요?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지 자체에 물기 있고 지가 클 수가 있다. 근데 이 묘목도 못 키우는 게 임묘로 가서 키우긴 하지만 이렇게 묘수라 물론 공전자전을 해서 나눈 데지만 묘술 합의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나무를 키우기 위하면 내가 갖은 노력을 한다. 왜요? 우리가 정하고 을목, 묘목은 정화가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신경 쓸 일 있다. 뭐 눈물, 불 타는데 생가지가 들어가면 연기가 많이 나서 눈물 흘릴 일이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힘든다, 신경 쓰인다. 그래서 어쨌든 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임합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수생목에서 할 일이 있다, 바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목생화, 목화토, 금수도 고루 있죠. 공망은 자축인데 사주에 자축이 없어. 천을기인은 인계는 사하고 묘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서 묘가 천을기인이다. 어디에요? 월주에 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 나는 또 부모님을 수생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천을기인이라서 저기 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 자리 연주는 공전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목으로 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는 묘술 합으로 되는 거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그럼 묘술 앞에서 뭘로 가요? 화로 가죠? 그럼 내가 열심히 수국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좋을 때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죠? 불난데 물 줘서 꺼줘야 되니까. 또 태우지 않으려는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가 부모님 천을기인이니까 부모님 덕도 있고 나도 열심히 수생목을 해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운시를 볼 때요, 운시 무토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 중후하다. 사주가 좋고 운이 좋으면 신용이 있다. 입도 무겁다. 진토는 똑똑해요. 그리고 종합상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를 간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진토가 똑똑하다 못해 말하자면 머리도 잘 쓰지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운시가 진토면 외국어를 잘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고. 무진으로 뭐죠? 괴강이에요. 그죠? 괴강도 되지만 괴강이 아니라 백호. 자, 경술, 경진, 임술, 인지는 딱 백호로 보는데요. 무진, 무술도 백호로 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괴강, 경진, 지금 말이 잘못 나왔어요.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 무진까지도 다 괴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무진은 백호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까지를 괴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 백호. 그럼 뭐예요? 운시가 백호면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사주에도 어디든지 백호가 있으면 백호로 인한 피해는 있다고 했잖아요. 백호 말 그대로 흰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피를 본다. 지금은 흰 호랑이가 아니고 수술 수 있다, 암 걸릴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자, 임수는 이제 임수에 대해서 임수를 많이 했지만요. 그래도 일단 이분 사주가 임수니까 임수에 대해서, 임수는 큰 물이다. 우리가 바닷물로도 본다. 호수로도 본다. 그죠? 강으로도 봐요. 그리고 호수나 저수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수지는 이 임수 물은요, 무술토로 딱 가두어 놓은 물이에요. 그러면 저수지야. 그죠? 큰 산 옆에 저수지, 호수도 될 수 있어요. 호수 역시 가둬놓는 거니까. 그렇지만 큰 산 옆에 저수지, 저수지의 물로 퍼다가 목을 키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수지 물은 죽은 물이라고도 보고요. 또 인공적인 물이라고도 봐요. 왜냐? 무술로 가두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가두어서 농사에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물로도 본다. 인공적인 물로도 본다. 그래서 어쨌든 또 큰 비로도 본다. 큰 물, 큰 비. 겨울에는 서리로도 보고 북풍안서 몰아친다고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임수는 뭐예요? 개수는 비로 보고 저 산부터 끊임없이 흐르는 개천으로도 보기 때문에 민물이고 흘러가는 게 개수인데, 임수는 꼭
금생수를 해줘야만이 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가 있는가를 본다. 그래야 더 큰 물이 된다. 근데 여긴 뭐예요? 여기에서 금생수는 해줘요. 우리가 항상 오행이 옆에 있으면 금생수는 해주지만 이 무토가 이렇게 해서 막아줬어요. 금생수를 못하게. 그러면 또 이 금이 와서 또 금이 더 오면 토생금에서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또 산에서 물이 많이 흘러올 때는 큰 저수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저기가 토국수를 해도 이 금이 있다는 게 그죠? 금생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기는 큰 산 옆에 호수 옆에 아니면 저수지 옆에 있는 목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랬죠. 토는 가두어 쓸 것인지 흘러서 목을 키우게 쓸 것인지. 이 사주는 무술토로 가두어서 흘려보내서 갑인목을 키우는 사주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될 것이고 나무를 큰 농장을 해서 키우는 사람도 될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큰 나무는 못 키우게 돼 있죠. 정화가 간목이 정화를 위해서 태워주는, 목생활 하느라고 태워주는 거고, 정화는 또 간목을 태울 수는 있어요. 묘목은 태우기는 하지만 승목이라서 자기가 자체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생화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뭐예요? 물상으로도 물을 가두어서 저수지물로 나무를 키워, 꽃을 키워. 묘를 꽃으로도 볼 수 있다. 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야생화로도 봐요. 또 뭐예요? 잡초로도 보고 또 야채로도 봐요. 그렇지만 이 야채를 키울 거면은 좋은 진토 땅에, 그죠? 진토 땅에 물을 주어서 키워야 야채가 잘 자라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또 좋은 일이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땅이에요? 술토는 무슨 땅이에요? 술토는 아까 말했듯이 술신정무가 들어서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야생화는 살 수가 있지만 비싼 꽃나무 또는 진토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야생화였고 하다 보니까 또 야생화를 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임수는 우리가 맑은 물인지 흐린 물인지 또 큰 물인지 작은 물인지 보라 그랬죠. 이 사주는요. 자, 인수는 탁수가 되는 거는 기토탁임이라고 그랬어요. 인기탁임, 기토탁임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는 신금이 임수의 생지예요. 그래서 금생수 해줘서 무술토 저수지에 가두어서 뚝에 가두어서 저수지물로 쓴다. 호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로 목을 키우는 게 일이다. 임수 자체는 뭐라고 그랬죠? 큰 물이니까 포용력이 있다. 또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물은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그런 모양,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어서 적응을 잘한다. 항상 낮은 곳은 흐른다. 그리고 항상 생명을 키운다. 그죠? 그래서 포용력, 적응력이 있다. 그리고 또 흘러간다 그랬죠? 만약 임수가 해월이면 역마성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목왕절에 목을 키우는 거라서 내가 열심히 목생화, 식상 생재격이랬어요. 그래서 식상을 해서 재를 키우는 사람, 나는 재의 고를 가지고 있다. 술토는 임수한테 술토는 재고도 되고 관고도 돼요. 그죠? 우리가 병무 화토동법으로 12운성을 같이 가죠. 그래서 술토의 고는 병화하고 무토예요. 그래서 병화는 재고 무토는 관이라서 관고 재고. 그래서 일단 관고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재성인묘도 되는 거고 관성인묘도 되는 거여서 인술 괴강으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재나 관에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또 내 몸에서 술신정으로 정화를 투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임합으로 알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창고에 가둘 수도 있지만 천간으로 제가 투출한 사람은 돈을 쓸 줄 안다. 또 정제기 때문에 야무지게 알뜰하게 쓴다. 그래서 정화가 없으면은요, 재고만 가지고 있으면 자린고비고 수전노고 돈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은 투출시켰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또 재고도 되고 강고도 된다. 그래서 수의 할 일은 첫째는 목화토금수니까 목을 키운다. 병화 투간시켜서 양분을 주어서 물을 주어서 목을 키운다. 또는 이제 화가 올 때는요. 그러면 화하면은 열기고 여름에는 우리가 뭐예요? 시원한 물로 샤워 한 번을 하면 좋듯이 열기를 식혀준다. 화를 꺼준다. 조울을 해결한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화를 끌리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임자일주가 5월에 태어난 사람 자오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경이 있다든가 금생수에서는 소방관도 될 수 있지만 항상 내가 돈 벌기 위해 바쁘기도 하다. 이 사람의 사명은 또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그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바쁘다. 그래서 화를 식혀주는 사람은 임수가 할 일이 화를 식혀주는 사람은 바쁘다, 인기 있다, 조울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목화토니까 토는 좋은 이 땅은 저기 척박한 땅이라고 했지만 내가 땅에 물을 주어서 그죠? 물을 주면 뭐예요? 촉촉해진다, 윤습해진다. 거기에다 목을 키우는 땅은 우리가 항상 목을 키우고 우리가 지구 위에 땅 위에 서 있었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이고 뭐든지 정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을 키운다.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내가 가두었을지 흘렸을 것지만 생각하지만 어쨌든 땅을 윤습하게 해주어서 사막에도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잡초들이 자랄 수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금은 자 나를 금생수 해주죠. 목화토 금생수 해준다. 그러면 금생수 해줘야 내가 수생목을 하고 목생학을 화생토를 할 수 있대. 여기는요 지금 월이 식상의 계절 목을 키우는 거고 목이 많기 때문에 또 무토가 무술로 나를 토국수하기 때문에 이 금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년이 좋다. 내가 금생수를 받아서 목을 키워서 할 일이 많다. 신약이지만 신이 또 얘가 이렇게 해서 토생금을 계속 하잖아요. 물론 조토는 토생금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행으로는 토생금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물상으로도 보고 오행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신유술로 가을의 끝자라 얘는 가을의 첫 끝이 그래서 어쨌든 금이 약하지는 않아서 말년되면 날 금생수해줘서 괜찮다. 물론 우리가 목의 계절에 천간으로 금이 올 때는 목을 자르기 때문에 안 좋다. 지지로 와도 인신충에 묘유충에 안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신이 와서 인신충을 하나 해주면 얘를 키울 것이고 유가 와서 묘유충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인중에 목을 키울 것이 간목을 키울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인목도 키우고 묘목도 키우기지만 항상 할 일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금생수 해주니까 금은 좋다. 그죠? 또 내가 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임수는요. 개수는 금을 녹슬게 한다. 신금은 빛을 잃게 한다. 그렇지만 임수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금을 씻어준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수가 더울 때는 뭐예요? 여기에서는요. 수가 더우면 안 좋아요. 지지로 금이 온다든가 천간으로 금이 와서 간목을 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지에 목이라도 키우게 금생수를 해주면 좋지만 수가 오면은 좋지만 물이 더우면은 홍수가 나요. 천간으로는. 그래서 지지로 오는 물은 내 근이 된다. 천간으로 오는 물은 또 홍수가 난다. 또는 재탈이 나요.
정화를 두고 정임합을 하간다. 정계충을 친다. 그러면 재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열기가 되는데도 병화가 더 좋지만 열기를 없애주면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목도 못 살아요. 그래서 천간으로 수가 더 오는 거는 안 좋아요. 우리가 항상 일주도 했으니까요. 임술일주 괴강이에요. 근데 이제 백호도 돼요. 임술일주는 괴강 백호가 다 돼요. 그래서 병술 임술 백호니까. 임술은 이게 백호면서도 뭐예요? 괴강이니까 내가 똑똑하고도 하다. 수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계는 똑똑하니까 똑똑하기도 하면서 백호의 역할은 있다. 그러면 재고니까 제로의 역할, 재의 백호 역할, 또 관이니까 자식의 백호 역할. 그게 있어서 운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물의 창고기 때문에 재물복도 있어요. 내가 재물까지 투간시켰다. 내가 수생목 목생화한다. 오행으로는 내 일지에다 묻어둔다. 고니까 묻어둔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 아까 정화가 없으면 자린고비지만 이 사람은 돈 쓸 줄도 안다. 돈도 안 떨어진다. 그리고 지혜롭다. 임술일주는요. 수기 때문에 지혜롭고 또 지구력도 있어요. 그리고 괴강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인내심도 강하다. 그 대신 자존감도 강하다. 그 일주에 대해서도 하는 거니까. 그치만 이 사람이 내가 일지에서 편관을 투출시켰다. 약하고 건강에 신경도 써야 되지만 왜요? 무술토는 조토라서 물을 하염없이 빨아들이는 토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게 금운이에요. 수운도 괜찮아요. 목이 많기 때문에 수운도 괜찮다고 했어요. 금운은 목을 잘리기도 하지만 목이 많으니까 가지치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편관을 투출시키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임술일주에 대한 거 하고 천간으로 목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약해진다. 물이 고갈된다. 그래서 목이 더 오면 안 좋아요. 그러면 화가 오면은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안 좋아요. 화 중에서도 정화는 안 좋고 병화는 나무에 영향을 태양을 쬐줘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괜찮고 그렇지만 정화가 도우면 목을 태운다. 그래서 안 좋다. 토가 와도 더 안 좋아요. 왜냐 나를 지금 여기서 무술토가 토국수 하는데 물이 고갈되는데 또 나를 토국수로 한다. 기토가 오면 탁수를 만든다. 갑기합을 해서 내가 할 일을 묶어버린다. 헛짓한다. 나는 더 약해진다. 그죠? 그럼 토 다음에 금은 오면은 수원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경금이 와서 갑경충을 해줘도 지지의 인묘를 키우기 때문에 괜찮고 나를 금생수 해주어서 힘이 더 생긴다. 물론 생명을 자르는 건 아니지만 천간으로 경금이 올 때 간목은 치지만 지지로는 안 치니까요. 그죠? 그래서 좋다. 가지치기 해주니까요. 금생수 한다. 수는 더 오면 내 재를 가져간다. 정임합으로 가져간다. 정계충으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운세를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자 간목은 태우고 묘목을 내가 묘수랍으로 해왔다. 어쨌든 묘목을 키우려고 한다. 그래서 야생화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운에 무진대운은 진토가 와서 목이 뿌리를 내려요. 이 사람한테는 목이 뭐예요? 수생목이죠.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았대요.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러면 우리가 수생목은 뭐예요? 자, 식상이 많으면 기호식품도 많다 그랬어요. 식상은 먹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갑인목을 진토에 키우고 싶었다. 묘목을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할 게 많다. 그러면서 나를 진술중하니까 참 노는 거를 즐겼대요. 그래서 이제 인술 개강으로
평관을 투과시켰으니까 군인도 되고 싶었고 경찰도 되고 싶었지만 내 일지에서 정화를 투출해서 내가 정임합을 했잖아요. 컴퓨터 뭐라 그래요? 컴퓨터 게이머도 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운에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았어도 공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세요. 기사대운도 그럼 꼭 이때가 무진이 할 일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인성은 뒤에 가서 있어. 토에 막혀서 나한테 빨리 못 와. 운에서 무슨 운이 왔어요? 재운이 왔어요. 그러면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에요. 경찰도 되고 싶어. 평관이 투출했으니까 또 정임합으로 재도 돈도 많이 벌고 싶어. 이 화의 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컴퓨터 게이머도 되고 싶어. 근데 우리 손자도 보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컴퓨터 게임 잘하는 사람들을 동경을 하더라고요. 그랬듯이 이 사람 역시 자 가빈이 나이가 올해 49세예요. 그랬지만 이 시절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게임을 또 게임기도 있었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게임도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가 기토탁인데 또 사술 원진 기문 걸려 인사형 걸려 공부도 안 돼서 고등학교 때 좀 친구들하고의 문제도 있었대요. 관의 문제, 친구들하고의 문제. 그래, 관의 문제는 뭐예요? 학교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학생은 관이 학교예요. 그래서 그냥 안 좋았다고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사신형이 걸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 행동과 생각과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었다는 거예요. 군대 갔었어도 인사신형이면요 사고수도 있었을 거다. 좀 안 좋지만 좀 힘들게 했을 거다. 그죠? 그러면 25세 경호를 보면은요 경은 뭐예요? 많은 가지를 가지치기 해주면서 나한테 금생수 해줄 수 있다. 또 오화가 오면 정화가 뿌리 내려서 금을 녹일 수 있어서 생각도 나한테 좋은 생각이다. 재련이 된다. 그럼 내가 돈 버는 거에도 이제도 밝았다.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25세 되운 이 오화가 재가 뿌리를 내린다. 인호술 화예요. 그죠? 재가 커진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마다 돈을 벌었어. 25세인데도 알바도 하면서 가게도 내서 장사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내 몸에서 정화도 자 술의 술 신정무잖아요. 그죠? 자 신은 뭐예요? 정인의 문서, 또 정화는 정제, 무토는 평관이지만 나를 제어해 줄 수 있어. 막아줄 수 있어. 그래서 문서라는 거 뭐예요? 가게도 했다 그랬잖아요. 25세 경호 때. 그러면 내가 뭔 가게를 했어. 그러니까 뭐 장사도 하고 뭐든지 했겠죠. 많은 25세 대운에는 자기가 많은 일을 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35세 대운에요. 35세 대운에 신미가 와요. 그죠? 그러면 신은 뭐죠? 내 몸에서 나왔어. 정인이야. 새로운 또 일거리를 찾는다. 이때 오대운에 인호술 합화해서 화토, 토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자기가 땅도 사놨었대요. 뭘 하리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땅도 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중에 특수작물도 할 수 있어. 또는 집을 지을 수도 있어 해서 그때는 조금 안 좋은 땅을 사놨어도 그 땅이 이때 가서 35세 대운에 여기서 나오니까 나한테 좋은 문서가 내 술미형이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되죠? 해놈이 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근데 뭐예요?
돈보다는 돈은 이때 좀 그래도 어린 나이였어도 25세에서 30세 대운까지 돈을 좀 벌었다. 자, 땅이 들어와 문서가 들어와 토생금에서 정관이 미토는 정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묘미 한목으로 돼 또 술미 형을 치니까 자기가 하던 그런 것보다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또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대요. 그 여유라는 게 뭐예요? 신금이 오면서 정인이니까 생각이 좀 바꾼 거고 운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미토는 어쨌든 조토지만 이 묘미 한목으로 되니까 목이 커졌어요. 그죠? 목이 많아졌다, 목이 커졌다, 묘목이 미토로 목고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때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이 땅 사는 데다 꽃나무를 심어보면 어떠느냐 해서 꽃나무도 심어보고 야채도 해봤는데 다 안 됐대요. 그래서 나는 야생화를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밑에.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술토 척박한 땅에는 물을 많이 줘야 돼. 야채는 안 돼. 또 꽃나무를 키워도 잘 안 클 수가 있어. 야생화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죠? 생명력이 질기다고 봐요. 근데 우연찮게 자기도 어떤 저거에서인지 모르는데 우연찮게 야생화를 키우는 거에 재미가 들렸어.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얼마 전부터요. 야생화를 키우는 사람, 야생화가 많이 떴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시대를 재탄 것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49세여서 이 임신대운에 있어요. 임신대운에 있으면 또 물이 왔지만 정임합으로 큰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 너무 벌리면 돈이 나간다. 그래서 45세 대운에 그러니까 꽃나무를 심어봤어도 돈이 안 됐고 야채를 해봤어도 돈이 안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와서 이제 신이 오면은 묘신 기문이 걸리고 인신 충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나무는 충으로 잘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꽃나무는 안 된다. 그러면 허브나 야생화나 작은 나무는 묘신 기문이에요. 그래서 기문이라는 거는 신경 쓰는 일, 귀신의 장난으로도 보잖아요. 기문 관살이니까.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서 허브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또 야생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일찍 이때 돈 벌어서 사는 땅에다가 지금 야생화를 키워요. 그래서 허브도 하고 그래서 허브도 잘 되는 거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묘신 기문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9세 이제 대운을 쫙 해보는 거니까 55세 계유대운 와요. 지금은 야생화도 잘 되고 허브도 잘 되고 야생화는 내가 물을 주기도 하고 안 줘도 잘 되는 그런 것도 되지만 허브는 요즘은 시설이 잘 되니까 좋을 수 있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계유대운을 한번 볼까요? 계유대운은 우리가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대운은 월주를 친다. 정계충의 묘유충이에요. 그러면 내가 야생화나 허브에 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내가 그냥 수생목으로 갑인목은 개수가 와도 괜찮고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어. 인유 원진이 진다는 거는요. 또 신경 쓸 일은 있겠지만 원진 기문은 뭐라 그랬어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니까 그때는 또 내가 과실나무를 키울 수도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55세 넘어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은 나이가 먹어. 그러면 과일나무를 키울 수도 있어. 지금은 야생화를 신미 때 묘미 한목으로 묘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묘미 한목으로 야생화, 허브 그런 걸 키우지만 여기에서 이제 신경을 쓰다가 55세 넘어가면서 이거보다는 내가 또 큰 나무를 키우고 싶다.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인신충일 때는 묘를 키울 수 있고 묘유충일 때는 인목을 키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계유 때는 묘유충을
할 수도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55세 넘어가면은 큰 나무를 키울 수 있다. 그거는 과일나무를 키울 수도 있다. 왜요? 지금 여기 봄의 계절에서 가을로 가는 거예요. 가을에는 우리가 뭐죠? 수확을 하는 계절이고 봄은 꽃을 피우는 계절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야생화고 허브를 키우지만 가을로 가면서는 가을에 결실을 이루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갑인목의 정묘, 묘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과일을 키울 수도 있다니까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자 여기서요. 이때 25세 때 결혼을 안 했으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랬어요. 왜냐? 여기 술 속에 있는 정화도 얘가 이미 가져가지만 내가 일찍 정임합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이 25세 때문에 경호가 오면 정화가 오화에 뿌리 내리니까 근데 이때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너무 이때는 재밌었대요. 그래서 참 일찍 왔죠. 이 운이 이 4, 5 운이 이렇게 좀 늦게 왔었으면 오히려 더 돈 버는 기간이 빨랐는데 15세 대운에는 우리가 돈 버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돈 버느라고 연애도 못 해봐. 그래서 지금 이때 45세 대운에 이미 오면서 정임합을 해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때는 나도 정임합을 하고 싶은 거라 그랬어요. 여자가 있었으면은 뺏기는 거지만 내가 없었으면 이 정임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정화가 들어와야 만난다.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자년 말에 여자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할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민이잖아요.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있었던 여자면은 정임합으로 없었으면은 이민년이 오면서 지금 인대 오니까 나도 정임합을 하고 싶어. 그래서 경자년에 만나서 그냥 알던 여자가 작년에 만나게 되면서 사귀고 올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결혼 옵니다. 해라. 해야죠. 지금 몇 살이야? 49세니까. 그래서 올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면은 정임한 목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데 꽃 사러 와서 안 여자래요. 그럼 뭐예요? 그 여자 역시 꽃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잘 만난 거죠. 뭐예요? 꽃 위에 있는 정화니까. 이 정화는 어쨌든 꽃을 피워주기 위한 나무를 키우기 위한 따뜻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고 정임한 묘수가 됐죠?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자가 조금은 까탈스럽고 좀 예민한 그런 게 있어서 꽃을 사러 와서 서로 안 좋은 감정도 있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좋아졌다. 그래서 그 여자도 점점 꽃을 좋아하게 됐다. 나오고 만나게 됐다. 그래서 올해 결혼하는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개유 때는 그렇고 갑술 때는 뭐예요? 갑술 때는 또 술토가 오죠. 묘술아파 꽃을 피우니까 어쨌든 술토가 척박한 땅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갑목을 뿌리 내린다. 그러면 55세 넘으면서부터는 과일나무를 하게 되면 늦게까지 잘 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갑인목은 태우고 묘목은 내가 묘술합으로 해서 꽃 피우기 위해서 야생화를 하는 남자 사주 했습니다.